아니, 다 끄시지 마시고요. 저도 상영관은 좀 좋아하는 편인데, 예. 자, 제가 문화재 아까 그런 거 있죠? 궁궐, 서원, 사찰, 민속마을, 양반집 이런 것들을 저는 통틀어서 문화재라고 해요. 그래서 문화재를 풀어내는 풍수를 전공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나온 검증, 제 딴엔 검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문화재에서 발견된 이론이라면 인정했고요. 그 다음 조선왕조 실록에서 나온 글귀라면 인정했고요. 거기 없는 이론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그렇게 저는 갔어요. 자, 잠자는 머리 방향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어느 쪽으로 머리 둬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뭐 북쪽으로 머리 두지 말아라, 북망산청 간다더라, 죽은 사람이 머리를 북쪽으로 두니, 뭐 이런 이제 속설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 말 전체가 온 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지. 죽은 사람이 북쪽으로 둔다라고 머리를 둔다라고 할 때 그 북쪽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동서남북의 북자하고 개념이 다른 북이에요. 아예 한자는 똑같이 써도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이해됩니까? 예. 먹어볼래? 그랬을 때는 먹어볼래, 제가 딸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나라 말이 그런 부분이 있다. 한 가지 뜻만을, 단어가 한 가지 뜻만을 가지고 있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먹어볼래 그러면 먹자란 뜻이에요, 보자란 뜻이에요? 먹어볼래? 가볼래? 가보자 그러면 가자, 보자 합한말이잖아요. 먹자, 보자 합한말이 먹어보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보자라고 하는 말이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눈으로 보는 것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한글이 그러니까 보자 이랬으니까 눈으로 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가지 뜻이 여러 개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북쪽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은 절대로 머리 안 둔 방향이 100% 있었어요. 절대로 머리 안 둔 방향이. 아랫목이요. 그죠? 아랫목이 갑자기 이제 연탄 보일러,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가 들어오면서부터 없어진 지 한 30년 되니까 온 방이 다 지글지글 끓으니까 도대체 머리 어디로 둬야 될지 모르는 민족이 된 것이지. 이해됩니까? 그럼 지금 북쪽이 어디고 동쪽으로 머리 둬야 되고 서쪽으로 머리 두면 안 되고 북쪽으로 머리 두면 안 되고 이런 말들 다 뭐다? 30년 안에 새로 생긴 말이다. 다시 말해서 검증된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들이, 속설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제 말에 반박할 분 있다 없다? 아공이 반박할 사람 있다 없다? 없잖아요. 예. 그 쉬운 것조차도 참 한편으로는 좀 그죠? 예. 자, 이제 궁궐풍수. 저랑 강의 들으실 때는요, 문화재 풍수도 맛보기로 조금 보고 가자고요. 꼭 뭐 생활풍수 인테리어만 들으러 오고 나대지 뭐 토지 임야만 들으러 오고 저 그렇게 삭막하게 못 살거든요. 이런 거 공부하는 게 교양이잖아요. 그죠? 돈 이야기 많이, 남한테 돈 이야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양이에요. 진짜 귀족은요, 귀족들끼리 모였을 때 돈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건축, 뭐 이런 거 하는 게 교양이잖아요. 교양은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돈 안 되는 게 교양이에요. 자, 경복궁의 근정전입니다. 자, 근정전 가보신 분 손. 경복궁 가보셨다 손. 에이, 아니 이렇게 숫자가 적을 수가. 가봅시다. 예. 제가 서울 서초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서초동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답사를 하자, 그분들이랑 같이 답사를 할 때가 있으면 경복궁 데리고 가요. 근데 경복궁 데리고 가면은 이제 한 3시간 돌고 나면 와 재밌다 그래요. 예. 자, 경복궁 안에 광화문을 통해서, 흥례문을 통해서, 근정문을 통해서 문 3개를 통과하고 나면 근정전이라고 하는 곳이 나타납니다. 들어는 많이 보셨고요, 사진으로도 보셨어요. 근정전입니다. 이게 계단이 1단 2단이 돼 있어요. 돌계단이 1단 2단. 자금성 태화전을 가면 3단이에요 황제가 3단 쓰니까 우리나라는 왕급밖에 안 되니까 2단을 쓸 수밖에 없었죠. 자, 문제 내겠습니다. 여기 근정전은 한 달에 4번씩 원례회를 해요.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곳이,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곳이에요. 법령을 반포한다거나, 안 그러면 왕세자가 즉위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뭐 중국에서 사신이 왔었을 때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곳인데, 여기에 뭐 왕 가운데 이제 쫙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 위에는 왕족들, 왕세자비, 왕의 뭐 장인, 뭐 이런 왕의 사친들이요, 가까운 친척들 쓰고, 나머지가 이제 삼정춘 육판서 쓰고 양반들이 쫙 쓴단 말이에요. 네, 문반 무반 합해서 쫙 쓴단 말이에요, 마당에. 자, 그럼 임금님도 어딘가 출연해야 되잖아요. 임금님도 이 앞을 쫙 이제 오실 거단 말이에요. 오실 때 임금님은 어디로 올라가셨겠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임금님은. 2번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3번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4번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다른 길이 있다, 5번. 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오지선다니까 한 번만 기회 드릴 거고요, 나중엔 팔지선다도 나옵니다. 네. 자, 1번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손. 2번, 3번, 4번, 5번. 여기 계시는 분들 공인중개사 갖고 걘 또 많이 맞으실 수 있다. 네, 정답 5번이에요. 다른 길이 있다니. 먼저 신하들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임금을 배하라고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거를, 이쪽이 근정전이 남향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이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여기 이렇게 쓰면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 네. 그러면 이쪽이 남쪽을 향하고 있으니까는 이쪽이 동쪽이 될 것이고 이쪽이 서쪽이 될 것이에요. 여기에 역학이 들어가 있어요. 역학이 뭐라 그랬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영향을 받아서 인간도 그렇게 살면 순리대로 사는 거. 조금 말이 어렵습니까? 낮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고, 봄 여름에 옷이 얇아지고 가을 겨울에 옷이 두꺼워지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에 인간이 영향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낮에 일어나서 활동하면 그게 순리다 아니다? 그죠? 밤에 일하면 그게 순리가 아니죠. 예. 그래서 순리에 따르는 자는 흥한다 그랬고, 뭐 그런 소리 있잖아요. 순천자는 흥하고 뭐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해가 뜨는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해가 지는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온다 해서 동입서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서원 같은 경우에도요, 서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에 강당이 있어요. 그럼 앞에
이게 문이에요.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면 문이 이게 산문이죠. 문이 세 개가 있다고 해서 산문이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들어 이게 아니죠. 이쪽이 바깥이고요. 강당이고. 그럼 동쪽으로 들어가서 이를 보고 서쪽으로 나오는 방법이에요. 서원을 가실 때는 거꾸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역천하는 거예요.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가운데 누가 들어갑니다. 누가? 정삼품 이상의 통정대부가, 통정대부라 그러면 잘 모르지만 당상관이라 그러면 아세요? 들어는 보죠. 당상관. 네, 정삼품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수강생들 데리고 저 산청 쪽에 이제 덕천소원이라는 곳을 가면은 관리인이 안 계시거든요. 문도 열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들 모시고 탁 가면은 가운데 문을 제가 쫙 열어드려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상관이 한번 되어보세요. 그럼 가운데 문으로 쫙 들어오면서 전부 다 뭐라고 외친다? 그럼 여봐라 하고 이제 외치라 그러면 또 전부 다 또 잘들 따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나갈 땐 어디로 나가게 만들어요? 제가 이쪽 문으로 나가게 만들죠. 네. 자, 그러면 임금님은 어디로 다니시냐면, 임금님이니까 갔다 다른, 어쨌든 이쪽이 신하가 다니는 길이니까 가운데 요 좁은 계단으로는 임금님이 다니시진 않을 거예요. 신하가 넓은 계단 쓰는데. 임금님은 어떻게 가느냐? 가운데 계단으로, 계단 아닌 것 같은 계단으로 가마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요 가마꾼들이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근데 여기 돌판이 이제 답도라고 하는, 이제 밟을 답자 이랬습니까? 예? 밟을 이거예요? 아, 왜 이렇게 헷갈려? 밑에가 밭전자 아닌데? 예. 이제 답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런 그림이에요. 조각이 나 있죠. 우리 임금님은 구름보다도 더 높이 날고 있는, 봉황보다도 더 높이 날아서 이걸 위로 지나가니까 봉황보다도 높이니까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높이 나르시는 분이 어디로요? 근정전으로 하림하신다 이거지. 그래서 봉황보다도 더 높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오세요? 근정전으로 하림하신다 해서 그걸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그럼 또 폐하라는 소리도 있죠. 그죠? 아까 좀 전 사진 보면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월대라고 합니다. 2단짜리 월대인데, 우리 그 옛날 고대 문명 서양 영화들 마야 문명을 본다거나 그러면은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땅이 있고요. 밑에 백성들이 쫙 있고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계단이 쫙 있으면은 계단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제 권력자가 위에서 밑에 백성들을 내려다보고 이야기하고 뭐 주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한 번씩 보시잖아요. 이게 돌계단이잖아요. 이 돌계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글자냐면은 돌계단 패자입니다. 그래서 돌계단 패, 돌계단 위로 하림하신다 해서 폐하라고 쓰게 돼요. 자, 그럼 돌계단이 있는 곳에서는 폐하라고 쓰는 말이 맞고요. 돌계단이 없는 건물에서는 폐하라고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땐 그냥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또 이상한 말도 있죠. 상감마마 납시요. 그죠? 또는 주상전하 납시요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검사나 변호사로 발령받으면은 뭐라고 그러죠? 나이가 젊어도 영감님이라 그래요. 명령을
감독하시는 분이다 해서 영감이다. 그럼 영감을 위해서 또 감독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옛날에 정삼품 이상을 뭐라 한다? 대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대감들을 삼정승 육판서 대감들을 또 감독하는 사람이 상감이에요. 그랬을 때 상감이 왕인데, 결국엔 왕인데, 보통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되고 또 그 왕이 죽어야 그 다음 왕이 되는데, 살아생전에 물려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생전에 충녕대군, 세종대왕이 충녕대군이 태종 살아있을 때 물려받잖아요. 그죠? 또 이성계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이성계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성계에게 신의왕후에게 6명 있었고 신덕왕후에게 2아들이 있었고, 그랬을 때 둘째 아들 영안대군이 나중에 정종이 되고요. 그 다음 정안대군이 나중에 이제 태종이 될 때 이 사람이 왕으로 있었다가 정종한테 물려주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상왕이 됐죠. 근데 정종이 2년 있다가 태종한테 또 물려주면서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이 상왕이 되고 이 사람은 누가 돼요? 태상왕이 되죠. 그러니까 임금을 그러니까 상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생긴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랬을 때 여러 명 상감 중에서 지금 현재의 왕을, 주된 명령을 내리는 왕을 주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극 보면 이제 조금씩 재미있어지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용상이 있겠죠. 회의를 할 땐 용상이 빠져나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앞에 앉으시는데 안에 들어가면 용상이 있어요. 자, 이게 용상이에요. 그럼 용상을 가까이서 조금 보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냥 가운데 편히 앉으세요, 원장님. 예. 자, 저 뒤에 병풍이 이제 또 골 때리는 병풍이에요. 해와 달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음양이 다 있다. 음양 조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봉우리가 몇 개 있습니까?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양 오행에서 5개의 오행 기운을 다 가진 봉우리가 있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가장 힘찬 산의 기운을 이 용상이 받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소나무가 있고 저쪽에 소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두르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바람으로부터, 이 용상 자리터는 바람으로부터 잘 막아져 있는 터다, 그런 뜻이죠. 바람으로부터 잘 막아져 있는 터다. 그 다음에 이쪽에 물 흘러내리는 거 혹시 좀 보이세요? 여기 좀 가려서 그런데 제가 다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건 근정전에 있는 거고요. 그 뒷사진을 보면 요건 사정전에, 그 뒷건물 사정전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대로 똑같은데 해와 달이 있고 5봉우리가 있고 옆에 나무가 있어서 바람을 잘 만져주고 이제 감싸주고 있고요. 바람으로부터 잘 보호해주고 있고, 그 다음 물이 우리 집 앞을, 내 터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수적으로 저 자리가 명당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1월 5봉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또는 병풍일 경우에는 1월 5봉, 괜찮아요. 예, 이거 보시라고. 예, 1월 5봉병이라고 하는 병풍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경복궁의 근정전, 사정전, 그 다음에 창덕궁에는 인정전, 선정전,
그 다음 창경궁에는 명전전 문정전에 있고 수원 화성의 행궁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딱 했더니 제 아시는 분이 제 강의를 듣고 이제 한 2주일인가 3주일인가 있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깔고 임금이 항상 앉았으니까, 예. 선생님, 저 우리 집에요 나전칠기 자개로 만들어 가지고 350 들여 가지고 우리 집 소파 뒤에 딱 걸어놨는데 기분 대빠이 좋던데요. 딱 그러더라고. 집에다 거는 거 아닌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사무실에다가 거는 것이지 그 집에다 거는 거 아닌데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 또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왜 집에다가 하면 안 되고 집무실에다가 하라고 했을까요? 이 그림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저도 이제 뭐 질문해 보니까 여러 가지 답들을 하시는데 제 관점은 뭐였느냐면 제가 궁궐답사를 여기 궁궐에 뭐 하나 인테리어를 한다, 풍수적인 인테리어를 한다, 왕을 모시고 있는 삼정승 육판서 그 과거급제한 천재들이 한 건데 하자가 있겠다 없겠다? 하자 없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랬을 때 임금님이 정치를 하는 건물에는 있었고요, 임금님이 용포를 벗고 쉬는 건물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정전 사정전에는 있었는데 그 뒤에 용포 벗고 쉬는 강령전 교태전 쪽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 건물, 이 병풍이. 제가 논리는 모르겠고요, 논리보다도 우선하는 게 현장인데 그것도 궁궐인데 궁궐에서 저렇게 집에다가는 안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놓지 마세요. 논리에 우선하는 게 현장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금성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황제가 사는 곳에 가서 봤는데 없었어요. 1월 오봉병 없었습니다. 한국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금성의 산줄기 자금성으로 들어오는 산줄기하고요, 한국에서 궁궐로 받아들이는 산줄기하고 받는 방법이 틀려요. 오사카 성하고도 한국하고 틀리고요. 좀 그래요. 잠시 질문이 나왔으니까 옆으로 잠시 셀게요. 자금성이 있죠. 여러분들 자금성 가보셨죠? 안 가신 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 천안문이고요, 그 다음 오문 들어가고 태화전 들어가고 건천궁 들어가고 권영전 들어가고 그런데 뒤에가 또 신무문이라고 있어요. 뒤에가. 그러면 이거를 다 뭘 내놨어요? 해자를 파놨어요. 물길 있죠. 물로 쫙 호수를 파놓고 여기에서 나온 흙을 가지고 뒤에 가짜 산을 만들어 놨어요. 가산을. 여기서 나온 흙을 가지고. 제일 큰 차이점이 오사카 성도 물을 2겹으로 돌려놨거든요. 해자를 다 파놨어요. 오사카 성도, 자금성도. 이거는 전쟁 방어용으로 함부로 못 쳐들어오게끔 해자를 판 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복궁이든 창덕궁이든 창건궁이든 뒤에 산줄기 끊어놓은 궁궐은 한국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감히 어디에 산줄기를 끊어요? 패가 망신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차이죠. 예, 우리나라는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산줄기 끊어질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민족이었어요. 옛날에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 논두렁 전기라도 받아야 면장이라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줄기를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이죠. 거기에 플러스 대학교까지, 어쨌든 고등학교까지 12년 잡을 때 교가들을 월요일마다 다 부르셨죠. 교가의 첫 마디가 다 뭐예요? 무슨 산 전기 줄기 뻗어내려 우리 학교 이렇게 되었네. 이 다 산줄기 받아먹고 산 민족이라는 게 교가에 다 있어. 동해물가 백두산이 할 때도 이 백두산 나오고요. 예. 그래서 1월 오봉도 한국에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자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궁궐에. 자, 불 좀 꺼주시고요.
자, 그러면 불 안 끄셔도 되겠다. 10,000원짜리 하나만 꺼내봐 주시겠어요? 10,000원짜리. 원장님 안 갖고 계세요? 제 거 드릴까요? 자,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보세요. 드려요? 볼 때 같이 봐야지. 예, 볼 때 같이 봐야지. 지갑을 딴 데 놓고 오셔가지고. 네. 자,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오늘 처음 그 그림 봤다 손. 있는 줄도 몰랐다, 그죠? 이제 보니까 알겠다, 그죠? 예. 자, 이제 받은 돈은 알아서 지갑에 넣도록 하십니다. 원장님이 20,000원 손해 보시게. 재밌잖아요, 그죠? 예. 이제 누가 외국인이 물었어요. 야, 여기서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이야기 해줄 수 있잖아, 돈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죠? 예. 우리가 제가 불국사 석굴암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재미교포 3세대면은 한국말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화교들이 3세 5세가 되더라도 화교 자기네 말 안 잊어버리고 유태교 안 잊어버리죠. 차이가 뭐다?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 민족, 제가 가야 될 길이 우리 문화를 우리 민족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저 살다 죽을 거고요.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 이 정도 된다라고 널리 알리다가 죽고 싶은 놈이 저예요. 그러나 먹고 살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된다? 그래도 마이크라도 좀 잡아야 된다. 먹고 살아진다 이거지. 예. 재밌잖아요. 예. 자금성입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이제 필름 카메라를 갖고 찍었을 때 이제 찍었던 건데 진짜 땀 흘렸어요. 저 때가 42도. 중국 진짜 더울 때 제가 8월 달에 갔거든요. 7월 달인가. 좀 가까이서 조금 볼게요. 자, 이제 비슷하죠? 월대가 몇 개? 3대. 3층에다가. 그 다음 여기 누가 올라가는 길이다? 신하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길이고, 가운데 황제는 어디로 갔겠어요? 답도가 가운데 있죠. 우리나라 계단 6개 2개짜리보다 저 정도면은 저게 17m입니다. 황제니까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그럼 우리도 봉황이라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기를 그냥 맨 땅에 그냥 놔뒀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라가 가지고 밑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밑에서 찍으니까 안 나와. 그래서 위로 가서 찍었었어요. 무슨 그림 있어요? 용머리에다가 용뿔에다가 용이 꿈틀꿈틀하면서 한 바퀴 휘어 돌면서 여의주를 발로도 잡고 있죠. 임금님이 입는 옷은 무슨 옷이다? 골룡포 또는 구룡포. 그죠? 예. 인간이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불 좀 켜주셔도 돼요, 원장님. 예. 구룡을 쓸 수 있다. 왜? 9보다 이게 더 완전한 숫자잖아요. 10이라는 게 동서남북 상하 좌우 가장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가장 완벽한 글자잖아요. 10용이라고 근데 안 쓰죠. 가장 완전한 거는 어디밖에 없다? 하늘밖에 없어요. 우리 동양사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은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손으로 쥐어잡아도 쥐어지지 않더라 이거지. 공하더라 이거지. 그러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최고의 숫자가 뭐가요? 그 다음 밑에 글자 9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9라는 숫자를 최고로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볶을 때도요, 한약재 볶을 때도 9번까지 볶는 게 최고로 볶습니다. 그럼 독성은 없어져요. 근데 한 번 더 구워서 10번까지 구우면은 어떻게 돼요? 약효가 공돼 버려요. 그래서 9번까지만 초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뜸을 뜰 때나 침을 튕굴 때도 남자에게는 몇 번까지가 최대한이다? 9번까지가 뜸 뜨는 게 최고입니다. 남자는 1, 3, 5, 7, 9 홀수로 뜨고요. 여자는 2, 4, 6, 8 음이기 때문에 짝수로 음을 떠서 여자는 최대 8번, 남자는 최대 9번까지 뜸을 뜹니다. 10번 뜨면 어떻게 된다? 공 된다는 거예요. 공. 예. 자, 궁궐풍수만 해갖고 또 이야기하면 좀 더 긴데 우리 그것만 배우러 온 건 아니니까 이제 궁궐풍수 맛대기 맛만 보고요. 이거 어디 사진? 제 바탕화면이에요. 제 바탕화면 정도면은 좋은 털을 집어넣어 놨겠어요? 대충 갖다 놨겠어요? 죽이는 데 갖다 놨겠죠?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다녀오세요. 여기는 안동의 봉정사입니다. 멀지 않으시죠? 안에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건 나중이고, 여기 매표소인데 의상대사가 676년 1350년 됐나요? 그거는 1340년 됐죠. 여기 매표소인데 매표소 들어가시기 전에 맞은편에 밭대기가 있어요. 맞은편에 밭대기 끝까지 가셔가지고 여길 딱 보시면 이게 봉황이에요. 보이거나 말거나인데 예. 이게 봉황 몸뚱아리고요. 새 몸뚱아리고 새 목줄기가 내려와서 이게 봉황 대가리고요. 그 다음에 뿌리 끝에 봉정사가 있는데 이게 좌측 날개, 이게 우측 날개 돼가지고 봉황이 날개를 이렇게 품고 대가리를 가운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다시 한번 봉황 몸뚱아리에 그 다음 새 날개가 양옆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가운데 목줄기가 내려오다가 봉황 대가리가 주둥아리가 여기까지 딱 내려온 걸 팍 집어넣은 거. 그래서 봉황이 자기 날개를 가지고 둥지를 만들듯이 틀은 다음에 주저앉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찰 이름이 봉정사다. 봉황봉자에 봉황이 머무른다절 봉정사예요. 요거 사람 인변이 없으면 뭐예요? 정자죠. 사람 인변이 있으면 머무를 정자예요. 봉황이 날개를 갖고 둥지를 트고 내려앉은 거예요. 저거는 굳이 산 모양을 따지자면은 봉소형, 봉황의 둥지 같은 산 모양이다 해서 봉소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건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자, 이제 불 좀 다 켜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 최소한 이런 집은 사지 말자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알아가도 본전 뽑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전 뽑아가는 방법이 여러 군데 있죠. 느끼는 게 다 다르시기 때문에 누구는 여기서 뽑아가서 누구는 저기서 뽑아가고 누구는 만원짜리에서 뽑아가시기도 하고, 예, 다 뽑아가요. 자, 풍수입니다. 어떤 집이 좋은 집이에요? 좋은 바람 만나고 좋은 물 만나면 좋은 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바람을 만날지, 어떻게 하면 나쁜 바람을 만날지, 어떻게 하면 좋은 물을 만날지, 어떻게 하면 나쁜 물을 만날지. 쉽다 안 쉽다? 뒤지기 쉬워요, 그죠? 예. 자, 좋은 바람 어떤 바람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바람 중에 좋은 바람? 봄바람. 봄바람 어떤 느낌이에요? 부드럽다, 따뜻하다, 편안하다, 또 기분 좋다. 뭐 그런 거예요. 기분 좋다.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될 거예요. 예. 그럼 그거는 반대로 나쁜 바람 있죠? 어떤 바람이에요? 태풍 같은 바람. 논리가 쉬우니까 적을 것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럼 부드럽지 않고 거칠다, 따뜻하다 대신에 차갑다, 편안하다 대신에 불편하다, 날카롭다,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것들. 여기는 그러면 속도가 느리다 되겠죠. 집은 어떤 바람이 불게끔 만들면 좋으냐? 요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물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빨래하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뭐 밥 해먹고 뭐 미역 감을 수 있는 생활용수로 써먹으면 좋아요. 근데 나쁜 물은 뭐예요? 그게 홍수 같은 물이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쫙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감을 잡기에 요래 잡으면 거의 맞아요. 그럼 우리 집을 어떻게 봄바람 같은 집으로 만들고 우리 집 앞에 물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느냐, 이거 따지는 거다 이거지. 그거를 옛날에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해놨다? 바람은 어떤 바람이면 좋고 이렇게 되면 바람이면 좋고, 물은 어떤 바람이면 좋다, 이런 바람이면 좋다. 한자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두 글자를 따서 풍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럼 요거는 왜 하필이면 감출장이냐 이거지. 바람을 감춘다 이렇게 하면 바로 해석이 잘 안 돼요. 우리를 또는 우리 털을 바람으로부터 숨겨, 감출장자니까 감춰준다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보호해 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물은 또 어떻게 얻으면 되느냐인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 이것만 갖고도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바람이 거칠고 차갑고 불편하고 날카로운 속도가 빠른 바람이 우리 몸에 부딪히면 안 되게끔, 부드럽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기분 좋게끔 속도가 느린 바람이 우리 몸에 와닿게끔 만들어주라 이거지. 그 첫 번째, 우리 몸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장풍을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물건이 옷이에요. 맞죠? 옷이 제일 가까이 있죠. 이것도 장풍되는 옷이에요. 그럼 옷이 하나 입었어요. 이 사람입니다. 좀 못생겼어요. 제가 미술 그리면 양이에요. 네. 그 다음 건축물이 있죠. 우리가 이 건축물들이 있으니까 지금 춥지 않게끔 여기서 강의 들을 수 있고요. 두 겹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당에 담장까지도 있어요. 담장이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담장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도둑놈들 오지 말라는 거 하나. 두 번째, 등기부 등본산에 갑굴안에 내 영역 표시를 하는 거 하나. 세 번째, 울타리를 쳐서 우리 집에 부드러운 바깥에 거센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오라는 거 하나. 거기에 옛날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주변에 산으로 이렇게 우리 마을터나 우리 집이 이렇게 감싸져 있으면 더욱더 좋은 터라고 본 거죠. 산이 또 이렇게 또 둘러쌀 수도 있죠. 두 겹, 세 겹으로. 자, 그럼 우리 집으로 나한테까지, 내 피부까지, 내가 숨 쉬는 데까지 오는 게 몇 겹으로 돼 있어요? 서너 겹 이상 돼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깥에 거센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울타리 넘어서 부드러워지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부드러워져서 나한테 바람이 알맞는 이런 바람이 닿게끔 해주면 갈수록 좋아지게끔 된다라는 논리예요. 땅도 우리가 명당하는 땅도 거센 바람이 계속 불면은 땅기가 풍수에서는 땅 기운이 있다라고 믿는 전제하고 출발하는 학문이잖아요. 풍수 자체가 땅 기운이 있다라고 이제 전제하는 학문이니까 땅 기운이 솟았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흩어져 버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땅 기운은 기승풍즉산하고 죄송합니다. 요것만 조금 쓸게요. 땅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깁니다. 바람을 올라타면 이 탈승자잖아요. 곧 흩어진다 일어나듯.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지 않도록 지형이 되어 있어야 땅 기운이 잘 모이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예, 제가 한자 공부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한없이 어렵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도망가요. 제가 특강 맨날 다니는 게 특강인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면 도망가겠다 안 가겠다? 다 도망가지. 이렇게 공부하니까 하나도 안 도망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되게끔 하기까지 저 때는 고생 안 해봤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해 줄까, 이 어려운 학문을. 그죠? 그러니까 깊숙이 쫙 가지치듯이 그냥 공부하다가 딱 나와갖고 뭐만 주면 된다? 아, 이것만 주면 되겠구나. 짧은 시간 내에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제가 잘못 가르치진 않을 거니까 걱정. 많이는 못 가르쳐 드려도 그래도 최대한 6번 강의 동안에 제가 최대한 쉽게 많이 갖고 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집에 울타리, 전원주택을 사갖고 가시는 분들은 울타리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이제 쳐야 돼야 되는 답이 나옵니다. 야, 뷰가 좋다 이래가지고 울타리를 안 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담은 필요한 부분만큼은 치시는 게 좋겠다. 이 뷰라고 하는 관점도요, 여러분들이 보는 뷰 관점하고 제가 바라보는 뷰 관점하고는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은 같고 많은 부분은 틀려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건물 자양 잡을 때 저 같은 사람 부르고 그러잖아. 쉽게 말하면 사람 얼굴 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인상을 느끼죠. 근데 이거를 역학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뭘로 느껴요? 관상으로 느끼죠. 여기는 인상으로 보는 방법은 아름다우냐 추하냐를 보게 되고요. 관상으로 보게 되면은 북이 빈천을 보는 방법이죠. 아주 잘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남자 같은 경우에도 좀 멋쟁이들이 많아요. 그냥 으스룩한 분들이 많아요.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도 부자 많고요. 여자분들 중에도 미녀 아닌 분들 중에서도 부자 많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쪽은 주로 어디를 여자로 따지면 이것 따지는 동네고요. 이쪽은 어떤 여자를 따지는 동네예요? 구슬을 가진 여자. 옛날에 아주 귀한 여자는 진골이나 성골들은 구슬을, 경주 국립박물관 가보세요. 전부 다 구슬 막 전시해 놨잖아. 무덤에서 나온 것들이요. 구슬을 가진 여자들, 이 여자들이 귀단 말이에요. 그죠? 예. 네. 북이빈천의 관상은 옥녀 쪽이에요. 또 동그랗게 읽지 말고요. 또 옥녀 이래가지고. 예. 자, 이쁜 여자들은 어디에 많다? 술집에. 들렸어요? 뒤에까지? 예. 자, 그러면 거센 바람이 안 들어오게, 태조 이성 기능이 있죠. 구리에 태조 이성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서울시의 동쪽에 9개의 능이 있다 해서 그게
이제 동구릉이라고 했는데 맨 처음 스타트는 태조 이성계의 무덤을 만들면서부터 나머지 왕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구릉을 가시게 되게 되면은 풍수를 공부하겠다면 2분의 1을 거기에 뭐 4시간을 있겠다 그러면 2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야 돼요? 태조 이성계능에서 지내야 돼요. 여기가 최고의 명당이에요. 앞에서 그 이성계 무덤 위에 올라가가지고 탁 내려다보면요, 4겹으로 산줄기가 감싸 돌았어요. 앞을 보면은 4겹이야 그냥. 죽이게 좋다니까요. 여름에 좀 덥겠다 안 덥겠다, 바람이 잘 안 통해서 좀 많이 덥습니다. 자, 그러면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알았어요. 그럼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써먹을 거냐는 거지. 이런 것들이 오면 나쁜 바람이 됐죠. 자, 나쁜 바람 찾기를 들어가겠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라인입니다. A동 B동입니다. 동서남북 상관없습니다. 자, 8개 팔지선다 중에 여러분은 맞추라고는 안 할게요. 3번 손들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3번 만에 맞춰보세요. 오케이? 예. 3번 손들 수 있습니다. 자, 숫자 적을 거예요. 아, 나는 뭐 3개를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란 얘기예요. 제일 나쁜 집 하나 찍기. 자, 1번이 제일 나쁜 집일 것 같다. 손. 하나 둘 셋 넷. 2번이 제일 나쁜 집일 것 같다. 손. 3번이 제일 나쁜 집일 것 같다. 손. 4번. 5번. 6번. 7번. 왜 3번을 다 활용 안 하세요? 기회 줄 때 써먹지. 4번. 8번. 2분. 자, 여기서 제일 나쁜 집은 이 집이에요. 동서남북에 상관없이 바람이 동서남북 마구 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벽을 타고 때리는 이 방이 최고로 나빠요. 벽을 부딪히면서 촥 속도를 내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골목 안집에 이 집은 나쁘다고. 여기에 집들은 괜찮은데 여기에 있는 집은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바람이 골목이 기면 길수록이요, 벽을 타고 바람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집을 꽝 하고 때린단 말입니다. 이 집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건 물론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바람이 건축물 벽에 부딪히면서 벽을 타면서부터 속도가 크 하고 빨라지기 시작을 한다고. 여기 바람 부딪히죠, 이거 바람 부딪히죠, 이거 바람 부딪히죠. 갈수록 바람이 모여져 가지고 때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집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여기에 요렇게 된 집이 있을 수 있어요. 계단 때문에. 계단 돌아 올라가라고 볼록 튀어나온 집들 있죠.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집이 있는데, 볼록 튀어나온 집들. 그럼 그거는 이 평면도입니다. 바람이 튕기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막아도 괜찮아요. 완전히 민자로 됐었을 때가 바람이 심하게 탄다는 얘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 강의를 했더니, 이제 서초동에서 이 강의를 했더니 그 부동산 경제팀 많거든요. 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선생님 저희 집은 15층 아파트인데요, 15층이래.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집은 3호 라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말 듣고 보니까 맞네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이 2호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 15층 15가구잖아요. 15가구 중에 4가구가 중풍 환자가 생겼어요. 딴 동네는 안 생기는데 그 2호 라인만, 그것도 이쪽 방에 자는, 이쪽에 안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들 다쳤다 그러더라고. 심각하다 나다. 갑자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싹 떨어지죠, 그죠? 예. 지금 이 상황에선 2번이에요. 여기서 요 베란다 끝을 요렇게 움직이다 보면요, 3번에서 이것 찔러 들어오는 것보다 2번에서 이것 찔러 들어오는 게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 강의를, 똑같은 강의를 제가 이제 다른 중소도시 가가지고 이제 뭐 VIP 팀들한테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 집은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 갑자기 이야기를 듣더니 그때부터 이제 조금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렇다고 내가 물어볼 수 있어, 내가 강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싶어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지금 여기 오후에 강의 오기 전에 제가 집을 하나 지금 막 200만원 걸어놓고 지금 집을 왔거든요. 선생님 나 지금 선생님 빨리 갑시다. 출장료 드릴 테니까 빨리 가재, 지금 마음이 불편해 죽겠대. 서방님 안 가겠다고 하는 거를 내가 우겨가지고 지금 집 계약해놨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다. 5호 라인에 집을 계약한 거예요. 200만원 주고 일단 가계약금 200만원에 3억 가까이 되는, 3억 넘는 집을, 예, 70몇 평을. 거기다 요즘에는 아파트가 크니까는 아파트들을, 요즘 아파트들은 베란다 이미 다 펴갖고 분양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뜯었잖아요. 요즘엔 알아서 펴져 있잖아, 베란다까지. 그러니까 한 겹으로, 옛날엔 두 겹으로 돼 있던 거 한 겹으로 요즘엔 바로 돼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예, 고급 아파트들 보면 이 외벽을 타고 그냥 때리는 거야. 물론 바람이 이래 불 수도 있고 저래 불 수도 있고 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심한 게 어디예요? 5호 라인방 안방이 제일 심하게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밖에 없었죠. 200만원 포기하세요. 이렇게 하루라도 늦게 결정했으면 200만원 안 날렸을 텐데. 예. 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런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도요, 도로가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났어요. 근데 이 도로에 빌딩을 세우다 보니까 빌딩이, 이런 빌딩이 생긴 거예요. 10층짜리가, 뭐 15층짜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맨 처음엔 괜찮았던 터가 이제 빌딩 벽에 부딪혀 가지고 이러고 날라 들어오는 것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론 가까울 때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동 건물들 정도, 아파트에서 앞동 건물들, 뭐 몇 동 건너서 저 뭐 1km 2km 떨어진 아파트에서 날라 들어온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앞동, 뒷동, 이런 것들이 날라 들어올 때 이 집은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있는 동안만이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있는 동안만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창문에다가 대략 한 1m 50이요. 이만큼이에요. 커요. 제일 요렇게 움직이다 보면 제일 찔러 들어오는 어느 방향이 요 딱 있거든요. 거기서 이쪽으로 한 뼘, 이쪽으로 한 뼘, 1m 50을 첫 번째 썬팅 하시고요. 사는 동안, 집 팔리는 동안 썬팅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런 파티,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브라인드? 버티칼? 네, 세로로 된 버티칼 말고요, 롤 스크린으로 된 거, 위에서 전체적으로 쭉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롤 스크린으로 달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베란다에다가 큰 나무, 이럴 때 필요한 게 사람 키보다도 커도 돼요.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사람 키보다 큰 나무 집안에 들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아야 될 때는 사람 키보다 베란다에 내놓을 거니까 커도 괜찮아요. 그래서 막아버려야 돼, 잎이 무성한 걸로. 그래서 사는 동안만이라도 같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또 이런 집도 있죠. 이런 집이요. 삼거리에 여기요.
물론 도로라고 하는 것을 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 갖고도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도로를. 근데 바람 갖고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지대가 높고 이 지대가 낮든 이 지대가 높고 이 지대가 낮든 간에 이 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이 터는 꼬표 안 좋은 자리, 주택지로서 제일 안 좋은 자리에 해당돼요. 상가라면 그나마 조금 더 나아요. 주택은 나빠요. 상가가 좋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사찰이요? 별 뾰족한 수 있겠습니까? 사찰이라고. 예. 근데 저런 질문을 하면 제가 갑자기 참 말해주기가 힘든 게요. 분명히 자기하고 본인하고 연관이 있는 사찰들을 팍팍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 질문이 왔을 때 참 조심스러워요. 간이 절컥절컥 내려앉거든요. 그 마음 아세요? 내 상황을 물었는데 안 좋다 그러니까 야 이거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나 골이 아픈 거야 이제. 그래서 지금 뭐가 안 되나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예. 또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불국사 할 거 해드리고 이제 또 수에 대해서도 또 이런 집은 사지 말아라는 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오늘은 이제 질문 같은 거 이제 한 몇 개 받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까 싶어요. 평소 때 궁금하신 거 편안하게 질문 주셔도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괜찮아요? 안 좋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예.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에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저는 제시해 드려요. 어느 사찰에선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했어요. 어느 서원에서는 그런 상황에선 어떻게 했어요. 어느 마을에선 어떻게 했어요 라고 제 자료 제시하면서 해답 드릴 수 있어요. 아주 나쁘지 않는 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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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살아야죠. 자, 아까처럼 좀 축소시킬게요. 이런 집이다, 이런 집이다, 이런 집이다 했을 때 이 집에 이제 대문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랬을 때 옆 땅을 사들일 수밖에 없고요. 이쪽으로 건축물이 들어오고 이쪽으로 마당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바로 직격탄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방법 없어요. 그렇죠. 예. 센 바람은 직접 얻어맞지 않는다. 골바람은 얻어맞지 않는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닷가 바람 가지고는 우리는 얻어맞지 않아요. 바닷가 바람 갖고 감기 걸리지 않아요. 바닷가 바람 10분 얻어맞았다고. 근데 문풍지 바람 있죠? 문과 문 사이에 들어오는 그 바람이요. 우린 거기에 10분 노출돼 있으면 감기 들어요. 왜냐하면 흩어진 바람 있죠? 평야에서 불어오는 바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바람은 흩어진 바람이에요. 모여서 찌르듯이 들어오는 바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논에서 일해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바다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괜찮은데 문풍지 바람, 그 다음 꼴짜기 바람 있죠.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여서 속도가 빠른 바람은 피해야 돼요. 대신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집들이 다 1층 아니면 2층 집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더라도 다 큰 바람들은 위로 지나가 버리고요. 골목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정도를 우리는 맞고 살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센 바람까지는 안 맞고 살잖아요. 예? 부드러운 바람을 그나마 맞고 사니까는 여기에 이웃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요, 모르고 지내요? 알고 지내요. 이래 만들어 놓으니까는 바람이 통과할 때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사이로 그냥 확 하고 통과해 버리죠. 그죠? 바람이 부드러운 바람도 세게 만들어 버리는, 거칠게 날카롭게 속도가 빠르게 만들어
버리는 건축물이 아파트 건축물이에요. 빨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차갑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 가져요? 차가운 마음 가지니까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거리는 여기는 7, 8m 떨어졌다면 여기는 2층 위가 다른 사람인데 2m 위가 다른 사람인데도 서로 모르고 살잖아. 그랬다가 이런 사람들이요 다시 전원주택으로 또 모이죠. 예? 또 1, 2층 갖고 살죠. 그럼 또 어떻게 이웃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안 지내요? 또 친하게 지낸다니까. 그럼 바닷바람은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바람이 흩어져 있긴 하지만 조금 이런 쪽에 가깝죠. 그죠? 안정된 바람보다는 흩어져서 오지만 그래도 좀 강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친 성품이 생긴다 안 생긴다? 거칠게 되는 거죠. 예. 골목을 옮길 수 있다. 아, 그러면 아예 산이니까 괜찮죠. 차라리 이제 건물을 옮기는 것보다 도로를 옮기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이게 경사도가 길었을 때 이야기 꽤 길어요. 10m 정도 가지고 길다고 해요. 10m부터 여기서 저밖에 더 돼? 10m면 여기서 이것밖에 더 돼요? 에이, 길지도 않은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람 들었다 놨다 합니다. 네, 10m 긴 것도 아니에요. 네, 10m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래봤자 두 집밖에 더 들어가. 10m라고 하면은 한 집 반밖에 안 들어가겠다. 좀 큰 집은 한 집밖에, 보통 집도 한 집밖에 안 돼요. 됐어요. 그럼. 네. 저는 출장비 놓쳤던 거 알아요 지금? 아, 그 가봐야 하는데요 하는 순간 나 돈 버는데 나 그 말이 안 나왔어. 아유, 걱정하시지 마세요. 예. 그게 첫 번째예요. 북풍 한설 몰아칠 때 나오죠, 그죠? 예. 이렇게 서문이라고 한다, 동문이라고 한다. 이게 원래는 배산임수부터 먼저 따져야 되는데 배산임수 따지고 나서 그 다음 동서남북 따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단 서문이나 북문은 동쪽이나 남문에 비해서는 점수를 깎을 수밖에 없겠죠. 막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위안 삼고 살아야죠. 지금 애들 방 같은, 일단 이것부터 해드릴게요. 예. 이렇게 길 때, 나 비싸게 공부한 거 이렇게 싸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솔직히 이쪽에 도로에 나무 뿌리 하나도 솔직히 건들 방법이 있다 없다? 도로의 식수들은 나무 하나도 건들지도 못해요. 구청에 다 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돼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얘가 지대가 높다, 여기가 낮다, 여기가 높다, 낮다 따라서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고칠 방법이 잘 없어요. 안에 테두리 하나 더 씌워야 되는데 상가는 일단 조금 덜 당한다 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집 내놓고 이사 나갑니다. 이 경사도가 더 심하면 더 빨리 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건 좀 솔직히 제가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과연 검증된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애들방 같은 경우에요, 요즘에 한 10년 전부터 부른 바람이 뭐예요? 애들방 침대 집어넣고 책상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애들방 비좁아 가지고 베란다 터 갖고 애들방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리라고 봅니다. 돈 들여서 두 겹을 한 겹으로 만들었어요. 잘한 거다 못한 거다? 풍수적으로는 잘 못한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때만큼이라도 두 겹인 것처럼 하셔야 돼요. 잘 때만큼이라도. 그러면
커튼을 좀 크게 새로 하셔가지고 창문만 가리시지 마시고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밤에 습기가 커튼에 좀 생기더라도 저 위에서 저 밑에까지 질질 끌리도록 커튼을 다루셔야 돼요. 양옆에 여분이, 접치는 여분이 남을 정도로 양옆에도 닫고 주무시면 돼요. 아니 하루 만에 습기가 차고 서리가 커튼에 칠 정도면 얼마나 바깥하고 가깝단 소리예요. 수증기가 온도 차이가 두 겹이 있었을 때가 낫지. 그죠? 그걸 왜 터요? 트기는 돈 들여서. 거실은 그나마 이제 자질 않으니까 조금 낫죠. 예.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약간의 환기를 어디서 시키려는 건 모르겠는데, 특별한 일 아니면 외벽하고 가까운 쪽은 문을 닫고 주무세요. 내벽 있죠? 내벽 쪽으로 뚫린 문들은 조금 열어놓고 주무셔도 괜찮고요. 외벽에 관련된 쪽은 조금 닫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다음이요. 또 질문, 평소 때 궁금했던 거 질문. 예? 당연히 이중으로 쳐야죠. 제가 이중이라는 말을 빼먹었네요. 이중으로 치셔야 됩니다. 얇고 두껍고. 예. 풍수적으로. 예? 예? 어디에 웅덩이 파는 거요? 때에 따라서 다르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가봐야 압니다. 네, 두 번째 기회 왔는데 난 놓칠까요 말까요? 이러고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제가 가봐야 될 만한 거라면 가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저 앞마당 끄트머리 먼 쪽 있죠? 예? 이제 마당이 있어요. 그럼 집이 있어요. 그럼 물줄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인위적으로 물을 이제 수로 있죠. 이렇게 여긴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물이 보이게끔 해가지고 앞에 정원처럼 조금 꾸미고 물 흘러내려가게끔 하는 거, 이거는 웬만해선 괜찮아요. 30cm 정도 파가지고 뭐 50cm 정도 파가지고 수로가 이렇게 지나가게끔 해서 빠져나가게 하고, 뭐 여기 대문을 하든 어딜 대문을 하든 이건 괜찮은데, 웅덩이를 파는 문제는 그거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게 고이면 썩는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파지 않는다,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걸 왜 나한테 하소연하십니까? 팠다 막았다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가봐야 한다니까. 네, 질문 주세요. 괜찮습니다. 기본 아니기만 해봐라. 네. 예. 참 퍼센티지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참 힘든데, 저 질문은요 평소 때 고민 무지해서 나온 고민이거든요. 아파트 정도 급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 문제가 옛날에 이제 제가 기억이 다 나진 않는데 단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김정빈이라는 분이 이제 단이라는 책을, 한 25년 전입니까? 이제 그때 이제 거기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거 보면 나 똑똑한 것 같아. 20몇 년 전 책도 기억나고, 그죠? 예, 별로 안 똑똑해요. 아까 똑똑한 사람 봤죠? 눈으로 스캔 뜨는 천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놈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런 자식을 태어나가지고 미국의 나사 연구소에다 보내놨더니 걔네들 관계가 부모랑 어떻게 돼요? 태어날 때 일촌이라 그러잖아, 부모 자식 간에. 예? 그 다음에 애가 청소년기 되니까 사촌이래. 결혼하고 나니까 사돈의 팔촌이 되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리니까 내 자식이 해외 동포가 되더라. 이제 그때
너무 공부 잘하는 자식 두지 마세요. 예? 부모 복 들어봤다 못 들어봤다? 아까 지금 복하니까 들어봤죠? 서방떡, 서방복 들어봤어요. 처덕도 들어봤어. 돈복도 들어봤어. 다 들어봤는데 공부복 들어봤다 못 들어봤다? 공부복은 복 중에도 안 들어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제가 복에 관계된 것만 제가 지금 20몇 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 제가 맨 처음 공부한 게 사주팔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풍수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때 그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가물가물해요. 사주가 35% 심각하죠. 그 다음에 노력이 30%. 그 다음 풍수가 나 이거 100% 넘으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뭐 관상이 그때 10%. 그 다음에 이름이 5%. 그럼 얼마예요? 60, 70, 80. 풍수가 20%. 뭐 대충 이 정도였어요. 내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오케이? 예. 근데 제가 두 가지를 해봤잖아요.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이름이 왜 5%씩 이렇게 커요? 이름 5%밖에 안 돼요. 예, 풍수 20%고 요거는 이름. 제가 행여 시간 났을 때 이름에 대해서 2시간 특강하면 여러분들 다 장명가 돼요. 2시간 만에 조질 수 있어요. 제가 왜? 아낌없이 가장 쉽게 논리적으로 줄 수 있으니까. 저 장명만 20여 년 동안에 1500명 넘게 지었거든요. 장난 아니죠, 그죠? 예. 자, 사주하고 풍수하고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건 터에 대한 이야기고 이건 씨앗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갖고 인생 다 풀기도 조심스럽고 이거 갖고 인생 다 풀기도 어렵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두 개 다 해보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여기서 저도 요게 맞다고 봐요. 요게 예. 노력도 여기에 아참은 들어가요. 인간의 노력도요. 팔자 탁 보면 얘 팔자는 아무리 못 가도 스카이 대학 간다 팔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는 이미 팔자에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힘이 있는 애다 없는 애다? 있는 애다. 딱 팔자 보자마자 얘는 삼류대학밖에 못 간다 그러면 얘는 엉덩이 붙이는 힘이 있는 애다 없는 애다? 없는 애다. 이게 팔자에 이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엉덩이 붙였는데도 삼류대학밖에 못 가면 그게 뭐예요? 지대가리 나쁜 거지. 자, 제가 무슨 고민을 항상 하느냐면요. 왜? 자, 씨앗 태어날 때 너는 몇 년생 몇 월 며칠생이니까 언제 꽃 피고 언제 열매 맺고 언제 힘든 시기가 올 거다라고 보는 게 저는 사주팔자를 씨앗에 비유했어요. 왜? 20살 때 점집을 가도 몇 년생 몇 월 며칠 물어보고 40대 때 가도 너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60대 한갑잔치 때 또 철학관 가도 몇 년생 몇 월 며칠이냐 물어보고 그렇게 태어난 게 중요하냐 이거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상관없이 생년월일시부터 내보래. 너무 신기하네요. 그게 뭐길래 한갑 동안에 사는 인생 다 어디 가고 열심히 살았던 노력은 어디 가고 팔자부터 내보래. 미치지. 그래서 저는 그 태어날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씨앗이라 생각하는 건 꽤 중요하겠어요. 어떤 놈은 5월달에 꽃피는 장미가 되고 어떤 날은 가을철 9월달에 꽃피는 똑같은 놈인 9월달에 꽃피는 놈인데도 어떤 놈은 코스모스밖에 안 되더라 이거지. 어떤 놈은 꽃도 안 피는 갈대만 되더라 이거지. 아, 씨앗이 중요하긴 중요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터는요, 이게 풍수다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씨앗이 제가 맨 처음 사주 공부를 하다가
사주 공부를 하다가 야,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사는구나. 지금 살고 있는 게 저렇게 힘들다면 지금 저 힘든 상황을 빨리 빠져나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한 게 부적 쓰는 방법도 있고 이름 바꾸는 방법도 있고 천도제 하는 방법도 있고 굿하는 방법도 있고 이름 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저는 사주를 씨앗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풍수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어요. 자기한테 알맞는 터가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살 것이다. 지금 나한테 이제 힘든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예? 지금 사업을 하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부도를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우리 식구 앤드 내 기업체 밑에 70명이 지금 부도가 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안 그럼 딴 데서라도 돈을 끌어당겨서 일단 이 고비를 무조건 넘겨야 됩니까? 라든가 서방이 바람이 났는데 몇 년 안에 돌아올까요? 벨루무 집단을 벨루무 소리를 제가 다 들었을 때 그게 20대야. 25살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언제 꽃피고 언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힘든 방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알맞는 터에 가면 그 씨앗이 좀 더 수월하게는 살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풍수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좀 더 운을 열리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지금 힘든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중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천도제 못하겠고, 내가 무당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굿도 못하겠고, 이름을 보니까는 운을 뒤바꿀 만한 힘은 없을 것 같고, 터가 제일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쎄빠지게 공부하러 왔죠. 그랬더니 또 풍수에 오니까 개개인에게 맞는 터가 쪽집게처럼 있는 이론이 또 없는 거예요. 명당이면 누구나 다 들어가면 돼. 이해됩니까? 이 터는 돼지띠는 못 들어오고 이 띠는 개띠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남의 무덤 판에 가면서까지 막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명당에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저도 풍수에 대해서 이거 다 못 풀어주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정사년에 신해월에 경인일주에 경신일주에 경인시라고 하는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 팔자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철학관 하면서 야, 이 정도 팔자는 내야 제왕의 팔자지 이런단 말이에요. 예? 풍수가들은요 구미에 생가터 있죠. 예? 구미에 생가터가 이 정도 돼야지 제왕이 나를 팔자 터지, 났으니까. 맞죠?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또 생각을 또 하게 되느냐면, 그래 이런 좋은 팔자가 이런 좋은 터에서 났는데 하필이면 그게 겨울이면 꽃 피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방원이 시대 때 태어났다 칩시다. 이방원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 앤드 자기를 도와준 팀들 신하들까지도 목 쳐나가면서 왕권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그때 구미 함 촌놈이, 박씨를 가진 촌놈이 으쌰으쌰으쌰 쿠데타 일으켰다. 뒤지게 죽는다 안 죽는다? 시대가 맞춰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자 이게 시기죠. 때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행역 겨울이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학문이 없어요. 씨앗을 따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사주만한 학문 없어요. 풍수터를 따지는 데 있어서 풍수만한 학문 없어요. 그러나 100% 완전하지 않은 이유는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 수 있는 학문이 없어요. 있으면 내가 벌써 뛰어들었지. 그래서 제가 트라이앵글을 제가 만들려고 미친듯이 또 공부했겠죠.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을 약간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살만하다 안 하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살만한 거예요. 100% 완전하다면, 이 학문이 완전하다면, 이 학문 가지고 사주팔자 하나 가지고
모든 인생살이 기륭화복을 다 100% 점칠 수 있다면 다른 학문이 굳이 발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발달할 필요 없죠. 풍수 하나만 가지고 모든 기륭화복을 다 결정지었고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다른 학문이 필요해요 안 해요? 관상이고 수상이고 다 필요 없죠. 불완전함으로 다른 학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득되는 게 하나 있죠. 모르기 때문에 득되는 거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그거 진짜 데이터에 딱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아, 나는 7320일 남았구나. 7000번 자면 죽는구나. 7000번이 얼마인지 아세요? 20년이에요. 30년이 10,000번이에요. 10,000번 자고 일어나면 30년 뒤에요. 30년 뒤에 여기는 다들 살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 나이 어르신 분들한테 10,000번 자고 일어나신다. 10,000번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들 안 계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기분 좋다 안 좋다? 기분 더럽게 나빠져.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